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분모의 유리화라는 개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우리 분모의 유리화 중학교 때도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 2, 3번, 예, 세 개는 중학교 때 배웠던 유리화 공식이에요. 자, 우리 요거 어떻게 바뀐다고 배웠습니까? 얘 유리화 시키려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줘야 한다? 루트 A, 루트 A를 곱해줘야 한다. 그래서 얘는 A분의 B 루트 A가 될 거야. 라고 구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죠. 자, 그러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있으면 분모 분자에 각각 뭘 곱해줘야 돼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 부분 유정량 손쉽게 해요? 안 해요? 잘 못해요? 예, 그럼 선생님 그냥 다 정상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얘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있으면 합차 공식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꼴을 곱해주셔야 돼요. 어디에? 분모 분자 모두에다가.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선생님이 합차 공식은요, A-B, A 플러스 B 이런 거 있으면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A의 제곱,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B의 제곱입니다. 라고 가르치죠. 루트 A 곱하면 A 플러스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B 곱하면 마이너스 B 나와요. 그리고 C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푸는 게 분모의 유리화 중학교 공식이에요. 자, 이 정도 설명하면 우리 유정량 이해가 될까요? 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앞으로는 이 정도 문제는요, 암산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서. 얘가 없이. 빠르게 보면서 A 빼기 B의 C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구나. 라고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유정량? 보는 순간에 빠르게 곱하면서 A-B의 C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될까요? 대답지. 예. 그럼 이거는 암산해 보도록 하자. 분모가 뭐가 되겠어? A-B C에 분자에 뭐 곱해줘야 돼?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이렇게 되는 거야. 막바로 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중학교 때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질문 나갑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왜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 되지? 이유가 뭘까? 분모의 유리화의 목적이 뭐라고 중학교 때 배우셨습니까? 예주양 뭐라고 배우셨어요? 안 배웠어요? 그냥 유리화 공식만 배우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왜 이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알아야지. 그냥 이유도 모른 채 해야 돼요. 이거 우습잖아. 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기됐죠? 자, 지금부터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분모의 유리화 왜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이러면 이건 실제로 정석이라는 교재에도 엉터리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야.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 식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너희들이 공식을 봐봐. 식이 간단해졌어? 더 복잡해진 느낌이야? 더 복잡해진 느낌이죠. 예를 들면 루트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2하고 있어. 분모의 유리화를 한 상태. 그럼 솔직히 우리 개인적으로는 앞에 있는 식이 더 쉬워 보이지? 뒤에 있는 식보다. 즉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건 아니다예요. 그러면 왜 분모의 유리화를 하냐? 선생님이요. 슬픈 선생님의 옛사랑 추억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서울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수학을 열심히 좋아해서 매일 수학을 푸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친구가 미안하다, 한 문제만 풀고 갈게. 알았어 이랬는데 일주일이 되도록 연락이 없어요. 열흘이 되도록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전화를 했더니 한 문제를 풀다가 굶어 죽었대. 그거 풀기 전에는 밥도 안 먹을 거라 그랬더니 죽어버렸대요. 물론 뻥이에요. 무슨 얘기는? 그래서 선생님이 네 이러고 그 친구가 풀어놓은 풀이를 봤어요. 바로 그 친구는 얘를 풀고 있었어요. 자, 얘는 뭐예요? 분수는 선생님이 나누기 개념입니다 라고 했지. 얘를 나누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1 나누기. 그죠? 이제 루트 1을 써줘야 돼. 여기에다가 1.414. 이거 끝나 안 끝나? 안 끝나요. 무리수라서. 단 한 줄이라도 올렸다 못 올렸다? 못 올렸어요. 즉 얘는 계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상태예요. 반면에 요 녀석으로 분모의 유리화를 해놓게 되면 얘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루트이라는 것은 1.414 이렇게 가는 수치. 얘를 2로 나누면 0.707 뭐 이래서 계속 아래식 쓰면서 위식도 계속 채워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뭐다? 계산 가능이에요. 적어 놓습니다. 계산 불능을 계산 가능으로 바꾼다. 계산 불능을 계산 가능으로 바꾼다. 계산 불능을 계산 가능으로 바꾼다요. 자, 요즘 세상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에 갈 때 이과를 택하는 학생들도 있고 문과를 택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과를 택하게 되면 거의 이과 쪽에서 배우는 뭐 기본 수학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학 수학의 특징은 뭐다? 계산기를 사용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요. 그럼 계산기를 쓸 때도요, 1 나누기 루트 2를 하잖아? 그럼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땐 그래서 지지지지지 계산기가 보통 공학용 계산기라는 게 있어. 책 막 이따만 게 있어가지고 그거 읽고 해석했었는데 따단 1 나누기 루트 2 쳤는데 계산기가 버벅대면서 계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3, 4초 흘러. 1초, 2초, 3초, 4초. 그러면 그때 숫자를 쫙 띄워줘요. 근데 얘가 오차가 되게 심한 숫자를 띄워줘. 자기 나름 노력을 한 거지. 시간을 막 들여서 혼자 머리를 쓴 거야. 근데 계산이 안 되는 걸 계산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오차가 생겨요. 하지만 내가 좀 착한 주인이어서, 계산기에 착한 주인이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한 상태에서, 즉 루트 2 나누기 2를 눌러서 엔터를 땅 하고 쳐버리는 거야. 그럼 계산기가 정말 엔터를 치자마자 탐요! 이러면서 1초도 안 돼서 답이 나와요. 아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차이예요. 계산 불능과 계산 가능의 차이예요. 선생님이 요즘 좀 궁금하긴 해요. 선생님이 하도 대학을 옛날에 나오다 보니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벌써 22년 전에 선생님이 공학용 계산기를 두드리던 시절의 얘기다 보니 요즘에는 이렇게도 알아가지고 어머 이 인간 분모에 유리하다 안 했네? 내가 알아서 해주겠어 이러면서 해줄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산 불능을 계산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를 한다 라는 사실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분모의 유리화를 공부하셔야겠죠. 예. 고등학교 수준의 분모의 유리화는 딱 보니까 뭐야? 세제곱근과 관련된 녀석을 배우게 돼요. 근데 여기에 오타가 하나 있을 텐데, 여기 오타가 있어요. 얘요, 여기 B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6번과 7번 공식을 이렇게 B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곱근의 유리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요 곱셈 공식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x-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이런 구조의 식 나오면 이거 다 수학 상의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x의 세제곱,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y랑 y의 제곱이랑 곱하니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된다. 이런 공식이에요. 자, 다시 이렇게 곱하면 x의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y의 세제곱이라는 곱셈 공식으로 나온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나 이거 처음 봐요 라는 학생들은요, 선생님의 수학상 1단원 곱셈 공식 파트를 좀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할 겁니다. 자,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 여기에 세제곱근 A라는 숫자가 있어요.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지금 상태로 볼 때 무리수처럼 보여. 물론 A가 뭐냐에 따라 유리수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은 그냥 무리수라고 보고 갑시다. 자, 그러면 얘가요, 유리수가 되기 위해선 이 전체가 세제곱되는 수밖에 없어요. 혹은요, 이 안에 세제곱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뜬금없이 A의 제곱을 A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므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제곱근하고 세제곱 사라져서 유리수 A가 나와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게 뭐야? 그때 필요한 세제곱. 그때 필요한 세제곱들이 요 공식에서 만들어진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세제곱근 A 플러스 세제곱근 B분의 C를 분모의 유리화를 하시오 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얘는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 여기 있는 식 중에 얘랑 똑같은 구조의 식이지. 그러므로 나 뒤에 뭐 곱해준다? 이렇게 생긴 애를 곱해주는 겁니다. 뭐가 되겠어요? 세제곱근 A의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A 세제곱근 B 그리고 플러스 세제곱근 B의 제곱이라고 요렇게 식 적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세제곱근 요거 하나로 합쳐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세제곱근 세제곱근 합쳐서 요렇게 그냥 뭉쳐서 쓰도록 하자. 되겠습니까? 네. 요거를 분모 분자에 모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볼까? 그럼 얘는 결국 분모가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뭐가 나옵니까? A.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뭐가 나옵니까? 플러스 B가 나와요. 그리고 뭐 분자는 C의 세제곱근 A의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AB 플러스 세제곱근 B의 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은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5번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있는 공식을 참조하면서 5번은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나와 있는 꼴은 요 꼴이네. 그러면 우리 뭐 곱해주면 됩니까?
요런 꼴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즉 뭘 곱한다? 세제곱근 A 플러스 세제곱근 B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 유리화하면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A,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플러스 B, C의 세제곱근 A 플러스 세제곱근 B라고 이와 같이 답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7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맞춰보셨으니까 맞춰보세요. 자, 결론 낼게요. 지금 선생님이 암기시킬 시간은 못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은 앞으로 요 녀석도 막바로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될 정도로 식을 좀 연습을 해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런 풀이 없이도 막바로 그냥 척척척 유리화될 정도로 연습을 좀 하도록 하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유리화예요. 자, 다 맞춰보셨어요? 선생님 지워도 돼요, 유정량?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분모의 유리화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겁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여백이 있을 거예요. 자, 여백의 문제 하나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자, 이 녀석을요, 분모의 유리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돼요. 답 뭐로 나왔습니까? 불러보자. 답 낸 사람. 뭐 나왔어? 예장. 4 플러스 2 루트 1분의 루트 3 더하기 잠깐만, 4 플러스 2 루트 6. 이게 분모의 유리화가 된 상태예요? 네. 여전히 무리수인 상태야. 유리화가 아직 안 된 상태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이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어때? 혹시 선생님이 분모의 유리화 공식이라고 막 줄줄이 가르쳐서 다 외웠는데도 나는 이 문제를 못 풀겠는데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요 위쪽에 보시면 당구장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네모박스 위에 당구장 보입니까? 예, 적어 놓을게요. 루트를 유리화할 때 분모에는 대상이 최대,
두 개가 오는 것이 기본이다. 대상이 두 개가 넘을 때는 덩어리로 묶어서 문제를 푼다. 대상이 두 개가 넘을 때는 덩어리로 묶어서 문제를 푼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녀석에 의하면요, 루트가 등장하는 녀석은요, 바로 요 세 개의 기본 공식밖에 없어. 그런데 얘네들의 구조는 어때? 대상이 분모의 하나거나 최대 와봤자 기껏 와봤자 두 개까지 커버해요. 대상 3개, 4개, 5개 오는 건 우리가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상이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3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개념에 의하면 얘를 어떻게? 2개로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3개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개로 나누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로 나눌 때요, 루트 3, 루트 2를 묶을 수도 있고, 루트 2 마이너스 1을 묶을 수도 있고, 루트 3과 마이너스 2를 묶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대상이 3개가 나오는 문제는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얘 제곱해봐 3, 얘 제곱해봐 2, 얘 제곱해봐 1 나오지? 그러면 이때 요 숫자가 같게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얘하고 얘 이렇게 두 덩어리로 묶으셔야 하는 거예요. 요 경우가 가장 문제가 손쉽게 풀리는 거야. 의도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으면서 간다는 얘기 있지? 네.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줘야지 분모의 유리화가 된 상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풉니다. 이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4,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분모에 있는 녀석 계산합니다. 얘 계산하면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루트 2이므로 이렇게 플러스 3 마이너스 3 지워지네요. 결국 이 식은 2 루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나와서 분모 분자에 몇만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이제 루트 2만 곱해주시면 분모의 유리화가 끝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꼭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나눠서 묶으면 안 돼요? 예, 나눠서 묶으셔도 풀 수는 있어요. 대신 이렇게 제곱수의 합이 같게끔 맞춰주지 않은 상태로 내 멋대로 막 나눠버리게 되면요, 바로 요 순간에 분모에 2개가 올 거야, 덩어리가. 너희들은 분모에 한 덩어리 오는 게 편해? 2덩어리 오는 게 편해? 한 덩어리. 그래서 이렇게 맞춰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루트 A의 안쪽에 제곱! 얘는 무조건 뭐로 바꿔놓고 푸는 게 기본이다. 뭐야?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루트 A의 제곱은 항상 뭐로 나온다? 절대값 A로 나온다예요. 얘는 엄청 중요한, 사실은 무리식 파트에서 중학교 수학에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가 왜 중요한지 이유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제곱근 여기 보면 제곱근 나 있고 여기 보면 세제곱근 나 있지. 말이 제곱근 세제곱근이지 얘는 대표 주자예요. 뭐의 대표 주자? 제곱근, 4제곱근, 6제곱근, 8제곱근, 10제곱근 이런 짝수 제곱근의 대표 주자로 나온 애들이고 얘는 세제곱근, 5제곱근, 7제곱근, 9제곱근과 같은 홀수 제곱근의 대표 주자로 나온 애들이야. 그런데요, 안쪽에 제곱이 들어있으면 얘는 항상 절대값 A인데 반해서 바깥쪽에 있으면 얘는 A예요. 세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그냥 A예요. 예.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누구만 특이해? 맨 위에 있는 애만 특이하지? 그래서 얘만 주장창 시험에 나오는가? 왜? 특이하니까. 그리고 고등수학은 절대값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만 주장창 시험에 나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A의 제곱이 선생님 왜 절대값을 붙이고 나와야 합니까? 중학교 개념이지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바깥쪽에 제곱이 있는 상태야. 그런데 얘가요,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안에 있는 이 녀석은 최소한 몇 이상이야? 0 이상인 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2분의 1승 2 뭐 제곱 이렇게 지워지면 그냥 A로 나와도 돼. 얘는 항상 0 이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A는 양수도 되지만 음수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 5의 제곱요 그냥 5지 이렇게 풀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 마이너스 5의 제곱요 이렇게 쓴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내가 와 없앴어 이러고 마이너스 5를 써버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얘는 계산하면 원래 몇인데? 루트 25인데 양수가 뜬금없이 음수가 돼버리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얘는 그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부호를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한번 붙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처럼 양수일 땐 그냥 나오고 음수로 나올 땐 마이너스 붙여주는 수학적 개념 바로 무슨 개념이야? 절대값이야. 그래서 얘는 이런 경우엔 여기까지 간 다음에 5를 뽑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다음에 5를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A자리에 양수, 음수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왜? 음수가 와도 제곱하면 양수가 돼서 루트 속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복소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순수한 무리식 무리수 파트라는 거 실수 범위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면서 와 루트 속에 뭐가 보인다? 완전 제곱식이 보인다. 즉 얘는 A-1의 제곱이야. 루트 속에 뭐가 보인다? 완전 제곱식이 보인다. 어떤 완전 제곱식? 2a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자, 이런 문제 풀려면 항상 얘를 뭐로 바꿔놓고 풀어야 돼? 시작!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2a 플러스 1이라고 바꿔놓고 푸셔야 됩니다. 원래 이런 절대값을 벗겨내는 방법, 혹시 수학상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기억할 것 같은데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 뭐가 되겠습니까? 분류. 맞아요. 자, 분류는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A값 몇이야? 1.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A값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얘는 원래 3등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거 못할까봐 출제자가 친절하게 제한 조건을 걸어놨어. 어디에서 어디까지래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 요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구해보겠습니다. 자, 요 범위 내에서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만만한 숫자 하나를 대입해서 양수, 음수인지 보는 거야. 자, 누구 대입할래? 0. 음수와 양수 사이에 있는 제일 만만한 수 누구라고? 0이에요. 자, 0 대입하면 얘 전체는 뭐가 돼? 음수. 음수가 절대값 기호를 벗고 나올 때는요. 항상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요. 즉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됩니다. 자, A자리에 0 대입하니까 얘 양수지? 양수가 나올 때는요. 그냥 똑같이
똑같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계산해 줬더니 a 플러스 2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 자, 보시면요.